NCT의 도영이라는 아이돌분이 이비인후과, 목 관리, 코 관리를 엄청 신경 써서 하시더라고요. 고로쇠 물. 유산균 노루분쟁이 버섯 분말, 칼륨을 먹고 가솔기 분말을 먹고 ABC 노트를 먹습니다. 호흡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관리하시는 것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음식 재료 선별하셔서 적절히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면역력이 키워지면 호흡기도 건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해온 주제는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고준님이라고 충동증에 걸리기도 하셨고 또 나 혼자 산다에서 NCT의 도영이라는 아이돌분이 이비인후과, 목 관리, 코 관리를 엄청 신경 써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코 관리, 목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좀 총 정리해보자. 얼마 전에 지금 비욘디라는 의학 채널에서 제가 겨울철 코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채널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다뤄보도록 하죠. 겨울철은 호흡기에 좀 치명적인 계절이긴 하죠. 어느 계절이라고 다 조금씩의 위험이 있긴 있겠지만 겨울철이 특히 호흡기에 좀 치명적인 거는 일단 건조해요. 공기가 너무 드라이해지니까 호흡기가 자꾸 마르죠. 호흡기가 마르면 점막이 얇아지면 이런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가 쉬워져요. 그래서 더 침투가 쉬워지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독감, 폐렴 이런 호흡기 질환이 더 걸리력이 높아지죠. 두 번째 겨울철에 안 좋은 게 바람이 차요. 찬바람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의 악화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호흡기 자체를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호흡기 안 좋고 또 세 번째는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요. 보통 추우면 난방할 때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 우리 흔히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쌓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호흡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은 공기가 건조하고 차갑고 먼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기엔 치명적인 계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어느 계절에 마찬가지겠지만 겨울철은 춥잖아요. 많은 분들이 환기를 잘 안 해. 창문을 닫아놓고 며칠 지나도록 계속 난방만 떼시고 환기를 안 시키시는데 그러면 실내에 있는 공기가 급속도로 오염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방사능 농도가 높아지더라고요. 환기를 안 하면.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떻든 간에 5분, 10분은 무조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겨울철에 너무 추워서 방이나 집에 환기를 안 시켜주는 것도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그러면 호흡기에 치명적일 수 있다까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겨울철 그래서 호흡기 관리는 사실 너무 방법이 다양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습도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겨울철 되면 정말 입술이 쩍쩍 갈라지고 밤에 잘 때 목이 마려서 깨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저는 사실 양압기를 쓰고 있는데 양압기를 쓸 때 겨울철에는요 너무 건조하니까 양압기에 가습기 붙어 있거든요. 그 가습기 물을 채워서 꼭 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집에서 양압기 안 쓰시는 분들도 겨울철 되면 막 난방 때우니까 막 방은 더운데 공기가 더 드라이해지면서 막 호기가 쫙쫙 말라서 새벽에 목말라서 깨시는 분이 좀 꽤 있으실 겁니다. 습도 조절이 좀 중요합니다. 주무실 때 뭐 가습기라든지 근데 가습기 너무 귀찮다 그럼 물빨래라도 좀 많이 널어 놓으셔서 좀 습도를 좀 유지해 주시는 게 호흡기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밤에 잘 땐 그렇고요. 깨어있을 때는 사실 방법이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외출할 때 공기도 차가운데 너무 건조하다. 미세먼지도 높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좀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높은 날은 KF90 마스크, 뭐 80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에 걸러줄 수 있는 마스크를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가 높지 않은 날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면 마스크나 이런 것들 쓰고 가셔서 보온과 건조감을 예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의할 거는 마스크를 계속 쓰시면 안 돼요. 뭐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 하루 썼으면 빨아서 쓰셔야 되고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꼭 하루 쓰시면 반드시 버리고 또 새 걸 쓰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도 관리가 중요하고 또 마스크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을 좀 자주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을 하루에 막 4리터, 5리터씩 드시는 분들 좀 있어요. 사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요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물을 자주 드셔라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잘 때 목에 온열기를 한다. 온열기? 목에 감싸는 온열기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수건을 두르는 게 아니고 네.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건 좋은데 저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나. 사실 목에는 경동맥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다 너무 히팅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일단 체온이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체온이 높으면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돼요. 사실 잘 때는 약간 서늘한 곳이 좋거든요. 너무 뜨거운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목이 좀 시려워서 스카프 같은 거 메고 주무시는 분들 있고 좀 이렇잖아요. 너무 뜨겁게 주무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품을 제가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목에 너무 히팅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작두콩이 이 기간째 좋다 그래서 작두콩을 우려서 이제 냉장고를 꽉 채워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작두콩 자체가 그렇게 몸에 나쁜 식품도 아닌 것 같고, 그 작두콩 우린물이 호흡기 좋다? 그건 저는 드시는 거 괜찮아요. 뭐 보통 이제 겨울철에 독감도 유행이고 호흡기 질환 많잖아요. 만성 기침, 가래 많으신 분도 많은데 민간요법으로 이제 뭐 배, 도라지 달여서 드시는 분도 있고 작두콩을 우려서 물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작두콩이든 도라지든 요즘 너무 이렇게 가공되고 오염된 식품들이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산지라든지 이런 재배 환경을 잘 좀 알아보셔서 깨끗하게 재배된 오염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제품을 사서 달여 드시던 우려 드시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NCT 토형이 고로쇠 물과 함께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 노루궁뎅이 저희 코크림에도 들어가는 원료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두콩도 그렇고 고로쇠 물이나 노루궁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은 복용하시는 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원료가 되는 제품이 좀 반드시 좀 깨끗해야 된다. 오염되지 않은 제품을 써야 된다. 요즘에 중금속도 토양에 오염돼 있어서 뿌리 채소 같은 것들이 먹었는데 중금속 수치가 올라가신 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요즘 기능의학 검사를 해보면 머리카락 검사나 혈액 검사로 이제 몸의 중금속 수치를 좀 보는데 이게 뭐 한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땅 속에 있는 아니면 장어 같은 거 드시고 그래서 갯벌 이렇게 뭔가 오염된 식재료를 드시고 중금속 수치가 확 올라가서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중금속도 있고 방사능 물질도 막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식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하기 힘든 재료들이잖아요. 그 재료들을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 재료를 얻는 과정에서 그 재료들이 만약에 중금속이나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은 드시면 안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노루궁뎅이 같은 경우에는 항염작용이 있거든요. 항염작용, 천연으로. 그래서 저도 제가 코 건조할 때 코 안에 바르시라고 코 연고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저희도 들어가요. 노루궁뎅이 추출물은 항염작용이 일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드시는 건 괜찮다. 하지만 제품이 키워진 환경이 좀 중요하다. 너무 중금속에 오염돼 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드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품이 많아서 빠르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칼륨을 먹고 가솔기 분말을 먹고 ABC 주스를 먹습니다. 칼슘이나 칼륨 단일 제품을 먹는 게 호흡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뭐 미네랄을 먹는 건 괜찮은데 일단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혈액 검사나 유기산 검사 같은 걸 해서 실제로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그거를 보충해 주는 건 괜찮은데 단순히 막연하게 호흡기에 이런 게 좋다더라 해서 그거를 맹신해서 그냥 아무런 검사 없이 드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ABC 주스가 비타민 뭐 야채 주스 이런 건가? 일단은 신선한 야채나 뭐 당근이나 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뭐 그릭 요거트나 올리브 이런 걸 넣어서 아니면 레몬 같은 거 짜서 채집해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따라올 수 없어. 근데 이게 제품으로 나온 것들 간편해서 먹기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드시는 거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런 게 좋으니까 먹어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고, 일단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거를 딱 집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거는 괜찮다. 사실 호흡기뿐이 아니고 전체 몸의 건강에 있어서는 영양제는 누가 추천해서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부족한 거를 찾아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뭐가 있었지? 유산균? 유산균 뭐 드셔도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장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장이 되게 안 좋은 상태다. 단순히 유산균만 먹는다고 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장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요즘에 되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좋아져야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아요. 장 건강이 되게 중요한데 장 건강을 유산균만 먹는다고 좋아하는 건 절대 오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검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즘 기능의학을 표방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데서 뭐 혈액 검사라든지 유기산 검사라든지 뭐 다른 검사를 해서 실제로 장 건강이 어떤지를 보고 나쁘다면 가령 항생제 먹어야 되는 경우 있어요. 너무 장 내에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은 경우에는 한번 제균을 해줘야 돼요. 항생제를 써서 제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균들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유산균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나 치료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 그 아이돌 분도 되게 많은 제품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과연 그게 그분한테 꼭 필요해서 드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는 사실 저는 의문이고 사실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사해보면 상당히 되게 무의미한 경우들이 좀 많고 정작 필요한 것들을 못 먹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쓰는 기계가 그 약간 휴대용 네뷸라이저 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흡입하는 거잖아요. 네뷸라이저는 이제 어떤 액체를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기화시켜서 호흡기에 직접 쏴주는 거잖아요. 뭘 넣을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안에 내용물이 뭔지. 보통 천식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관지가 수축되면 안 되니까 스테로이드 성분의 물질을 넣어서 해주죠. 그리고 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다른 약부 써서 호흡기에 침투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네뷸라이저 자체를 쓰는 거는 괜찮은데 안에다 무슨 내용물을 넣을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물질을 넣을지는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뷸라이저 쓸 때 중요한 거는 관리. 오염되면 안 돼. 네뷸라이저가. 그래서 저도 양압기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그 호수랑 이런 거를 세척을 해서 햇빛에 말린 다음에 쓰거든요. 네뷸라이저 자체가 세균이 많아지는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원장님도 실제로 이 네뷸라이저 같은 기기를 처방해드리기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천식 환자분들이 네뷸라이저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천식기가 있으신 분들이 그럴 때 처방을 하지 사실 일반인 분들이 네뷸라이저를 처방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병원을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병원을 자주 가는 건 좋아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영조가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분의 건강 비법이 그거거든요. 뭐 소식하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건강의 노하우가 그렇게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을 좀 가까이 두고 수시로 이렇게 뭐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분이 지금 관리하시는 것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게 그거 같은데 병원을 자주 가셔서 검사를 받는다. 그건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앞에 조금 뭐 영양제라든지 네뷸라이저라든지 뭐 온열 팩 이런 것들은 사실 검증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뭐 영양제나 제품 같은 건 딱히 없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호흡기를 좋게 하기 위한 영양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몸이 건강하고 면역 상태가 좋으면 호흡기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 때 가습해서 호흡기가 너무 마르지 않게, 그리고 외출할 때 공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마스크도 쓰시고, 그리고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셔서 면역력을 좀 크게 키워주시면 사실 딱히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나는 꼭 좀 먹고 싶다,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것 좀 먹어서 좀 몸을 보호하고 싶다, 그러시면 누가 추천해서 아니면 뭐 기사에 나온 거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일단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내 호르몬 수치는 어떻고, 내 대사작용은 잘 되고 있는지, 뭐 장내 세균이 많지는 않은지, 중금속이 쌓여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쭉 보신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몸을 보호할 음식들을 좀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고 딱 나한테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맞춤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기능의학 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으니까 집 근처에 걸 검색하셔서 가서 검사해 보시고 거기서 영양제를 좀 추천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호흡기 건조할 때, 특히 겨울철 코 건조잖아요. 코 건조하고 코피나고 딱지 끼고 후비게 되고 이럴 때 보통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코에 보습 연고 바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보습 연고 제가 만들었어요.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코아네스라는 연고 있는데 코 보습 연고, 항생제 안 넣고요, 바세린 안 넣습니다. 몸에 좋은 천연 물질만 넣어서 만든 건데 그거 코에 바르는 거 도움 돼요. 지금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 제가 만든 코 연고, 제가 이제 20년 이상 이비인후과 코 전문하다 보니까 제가 코에 연고 바르라고 몇 년 동안 계속 떠들었는데 막상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도움 된다. 특히 어린이들 겨울철에 자꾸 코피 터지고 딱지 끼고, 코 딱지 끼면 잠 못 자잖아요, 코 막혀서. 그런 분들은 뭐 코 딱지를 자꾸 뜯어내고 후비는 것보다 코에 연고를 좀 바르시면 도움이 된다. 호흡기는 가습하고 코는 연고 바르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호흡기가 촉촉하게 잘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운동도 좀 꾸준히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먹는 거 너무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음식 재료 선별하셔서 적절히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면역력이 키워지면
호흡기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네요. 겨울철 목과 호흡기 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영양제 얘기했다가 뭐 기능약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재미나게 보시고 많은 정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지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